반갑습니다. SKHTV입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나서 봅니다. 경기도 파주시 단현면 성동리에 있는 고분군으로 다녀올 생각입니다. 성동리 고분군은 삼국시대 이후의 무덤으로 2019년 8월 30일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제35호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웅무덤, 돌덧 널무덤, 그리고 돌방무덤 등이 발굴된 무덤군으로 현재 신라 고분으로는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셈입니다. 신라가 한강 유역에 진출하여 현 지역에서 지방 통치와 군사 방어 체계를 설치했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성동리 고분군을 찾아오는 여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안내판에 적힌 주소는 지도 검색에서 나오지가 않았고요. 비슷한 주소를 찍었더니 가파른 길 끝에 막다른 산이 있어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성동리 고분군은 통일동산 조성사업 추진 중 발견된 것으로 발굴 조사가 끝나고 법흥리 1655번지와 1632-1번지로 이전 복원해 놓았더라고요. 입구를 찾지 못해서 몇 바퀴 돌고 난 뒤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복원해 놓은 고분군은 수열식과 횡구식 구조의 대중소형의 고분들로 석광묘 8기, 토광묘 40기 중 석광묘 5기와 토광묘 1기, 총 6기만 이전 복원되었고요. 이 중 2기는 봉분을 추정하여 복원해 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안내판의 주소는 다음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분군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고분을 발굴하면서 금동 귀걸이나 금동 관편, 그리고 철기, 또 장신구류 및 토기 등이 발견이 되었는데 매장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군사적 성격의 인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금관은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네요. 당시 신라는 주병국에 대한 정벌에 나서면서 정복지의 지배층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금관을 비롯한 금제 장식들을 하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열식의 고분 모습입니다. 땅을 파고 광벽에 납작한 돌을 켜켜이 쌓아 두었는데요. 토강 내벽에 대는 시설에 따라서 목곽, 석관 혹은 석실, 전곽으로 나뉘는데 토강이 가장 원시적인 구조이며 시초라고 합니다. 돌을 재료로 하는 수열식인 청동기 문화에서 흔히 발견이 되었고요. 삼국시대에는 크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성동리 고분군에서 발견되었다는 유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주 박물관으로 옮긴 금관 외에 나머지 유물들은 주로 토기들로 무기류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토기류는 고배류, 왈류, 호류, 단지류 등인데 그중 고배류가 월등히 많았다고 합니다. 형태상으로는 신라 양식을 띠고 있지만 제작 기법은 백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서 신라 통치 하에 백제계 주민들이 토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렇듯 고분의 구조와 유물상으로 볼 때 이 고분들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한 후에 점령지에 대한 지배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가 되는데요. 그동안의 문헌 사료로는 밝힐 수 없었던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 후의 통치 방식을 이 고분군을 발견함으로써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파주 성동리 고분군은 신라가 삼국통일의 발판을 마련했던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라가 한강 유역의 경략에 관한 역사적 사실의 일부분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라의 점령지에 대한 지배 방식은 점령지인 맥제계 토착 세력을 회유하여서 직접 또는 토착 호족에게 금동관을 하사함으로써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그 유력한 토착 세력 집단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충성을 맹약하는 관계로 어느 정도 자치권을 부여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 고분들이 가지는 중요한 성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전 복원해 둔 것이죠. 고분군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파주가 있는 경기도는 신라 말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호족 집단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호족이란 존재는 신라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반란 세력이었기 때문에 기록도 많지 않고 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성동리 고분군은 수혈식과 횡혈식이 있는데, 먼저 수혈식 고분은 구덩식 고분으로 지하에 토광을 파고 매장하는 형식입니다. 토광은 가장 원시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모든 형식의 시초가 되어서 인류가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서 거의 자생적으로 발생한 무덤입니다. 현재 우리의 매장 형식이 바로 토광인 셈인데, 성동리 고분군의 토광은 땅을 파고 광벽에 깬 돌이나 냇돌을 사용해서 내벽을 쌓은 구조입니다. 성동리 고분군에서는 수혈식 외에도 횡구식 고분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횡구식은 앞트기식이라고 해서 세 벽만 쌓고 한쪽 벽으로 드나든 후 밖에서 나머지 벽을 쌓아서 막아 만든 무덤 방식입니다. 석실은 구조적으로 횡렬식과 횡구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횡렬식은 묘실 혹은 현실로 들어가는 통로를 복도처럼 만든 연도가 있지만, 횡구식은 현실로 들어가는 통로인 연도가 없어서 묘실의 한쪽 벽을 뜯고 출입해야 합니다. 석실면은 삼국시대에 유행하던 것으로 처음에는 수혈계의 매장시설을 사용했으나 이후 횡렬식 석실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고구려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입장입니다. 그런 후 백제, 신라, 또 가야 지역에 영향을 지어서 6세기 경부터는 횡구식, 횡렬식 석실묘가 축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주는 삼국사기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유서가 깊은 도시인데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를 보면 교화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교화는 지금의 파주시 운정신도시 교화지구, 또 고분군이 있는 단현면, 그리고 역사적으로 금촌까지 파주시 남서부 지역을 폭넓게 가리키는 지명이었습니다. 교화라는 이름은 서쪽의 한강과 북동쪽의 임진강이 교화에서 만나 서해로 들어가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고구려 시대에는 천정구현으로 불리다가 통일신라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서 지금의 파주에 이루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뜻깊은 유적지를 찾아오게 되어서 기분은 좋지만, 이전 복원한 곳이어서인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다양한 유물들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파주시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파주시에서는 길 안내부터 시작해서 주변 정리,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